그래서 이제 이거는 잡고 예, 예. 잘생긴 거. 저희가 뭐 어제 의료총회에서 열었는데 이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가져가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게 실명 가지고 부모님이 또 이렇게 애써 주셔서 저희가 지도부 어떻게 구성해서 특검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모았습니다. 이제 안중근 TV, 예, 안중근 TV, 예, 예. 신동욱 후보님하고 인터뷰. 네. 뭐 말씀하셔서 워낙 잘하시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시고 이제 당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저희가 다른 것도 뭐 물론 특검이 무도하지만 야당에 대해서 이것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또 저희 당을 이렇게 저렇게 저기 하려고 하는데 그런 특검의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뭐 일체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더라도 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 정당 야당 활동에 대해서 특정 종교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야당 활동을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걸고 저희가 저항하겠다. 저도 뭐 큰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또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니까 아마 조금 더 여기는 뭐 감이 못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열심히 또 특검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더 단단해지고 또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뭐 여러 가지 걱정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김 의원님 뭐 이렇게 오래 계시는데 워낙 예전에 투쟁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얼굴이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신후보만큼 더 좋은 사람 없는데 제가 아무리 뇌 씻고 닦고 해도 신후보하고 근처에 가지 못해요. 그럼 자 우리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외란 특별법을 민주당에서 또 발의를 해놨죠. 그건 표결이 나는데 동향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저쪽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또 하나 걱정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저희가 투표를 하고 22일 금요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야당이 전당대회 하는데 그 전날 쟁점 법안을 다 지금 상정해가지고 특히 그것도 일반 법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 활동 억제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무제한 파업 허용하는 이런 자기들은 노란봉투법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합니다만 사실은 그거 다 기업 죽이는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마 양심에 찔리니까 저희 전당대회 와중에 슬쩍 처리하려고 아마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저희가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데 전당대회 치르게 되면 전당대회 쪽으로도 저희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야당에 대한 배려가 1도 없고 또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야 관계가 아니다. 야당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음 지도부가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장기적으로는 야당을 완전히 말살시켜가지고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 100석 이상 되는 야당을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건 국가를 부정하는 저는 반국가적 발언이고 반국가적 행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지난 대선 끝나고도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재 국가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이 한치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순간이라고 그리고 지금 개헌안의 국정과제에 지금 앞머리에다가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개헌 추진도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107석밖에 없는데 지금 107석밖에 없는 데서 조금만 몇 석만 빠져나가고 있는 이게 개헌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자칫하면 내부 싸움이 조금 치열해지면 개헌 저지선도 무너질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의원님들 우려를 하십니까? 저 우려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그 상황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이재명 장기 집권이라든지 민주당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으로 가는데 우리가 내부 싸움을 하고 있는다 그러면 우리 당은 완전히 저는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가지 않게 다음 지도부가 반드시 그 상황까지 가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우리 후보님의 그 걱정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 얘기하다 5년 만에 정부를 뺏겼는데 제가 그때 이제 TV조선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가열차게 제가 싸움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집단은 그때 너무 우리가 말하자면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장기 집권 이거 프로젝트를 성공 못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은데도 뭐 바로 개헌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야당 인정할 수 없겠다. 이렇게 저는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개헌 국면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당이 우리끼리 싸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못 막으면 그때는 광장에 나가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돼요. 그렇게 개헌으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개헌을 하는데 우리가 국회 안에서 뭐 숫자 타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뜻도 그럴 것이고 저희도 그 상황까지 가면 저희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뭐 못 막았다 이런 핑계를 국민들한테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석만 넘으면은 막을 수 있으니까 예. 현재 의석만 지켜야죠. 제대로 뭉치기만 해도 예. 저는 개헌을 막을 수 있다고. 예. 딴 거는 못. 예.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 걸로 아는데 예.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 국민투표법을 고쳐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할 때 같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이 개헌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개헌 투표에도 개헌 국민 투표에도 사전 투표도 밑에도 하고 본투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제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도 개헌 국민 투표가 사전 투표 제도까지 도입하면 그 공정성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더 이제 통과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또 반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법도 국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건 아직까지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당도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막아주셔야지. 국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반대한 적이 없거든요. 예. 유신헌법이나 과거 어느 때도 50 때도 개헌 국민투표로 국민이 부결시켜준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는데 국회만이 개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개헌 저지선 백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대표 말씀 주시 이제 후보님 말씀 주시니까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방송법을 통과시키던 날 제가 이제 7시간 반 동안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개헌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국회에서 필사적으로 우리 의원 수를 확보해서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이제 여론전의 문제인데 저는 아마 그런 큰 그림 하에서 민주당이 방송도 장악하겠다고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방송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저지선을 못 막으면 국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주도해 나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정책을 잘해서 우리가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거라면 뭐 저희가 그건 뭐 그대로 또 우리가 수용하겠습니다만 일단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 여론을 본인들이 이거는 이제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저희 당이 하나의 대우로 민주당과 대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방송 3법이 이제 이 방송 장악법 통과가 됐는데 그거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이제 시행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아직 그 3개월 안에 이제 뭐 새 법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방송사 사장들이 임기 보장되는 사장들, 공영방송 특히 이제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3년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법에 임기를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만든 법으로 이제 지금 새 법에 따르면 다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장 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사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아마 방송사들도 아마 법적 대응을 지금 곧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송사 사장들의 임기제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이런 법이 위헌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민영방송의 사장 추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YTN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진그룹으로 이제 그 매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민영방송이거든요. 뭐 삼성이든 뭐 현대자동차 같은 민영방송인데 그 민영방송회의 사장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 자본주의 국가가 맞느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송사들, 언론사들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여론전을 또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작년까지 민주당이 낸 법안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공중파라고 지상파 3사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영방송의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공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있었던 뭐 TV조선 같은 종편 4사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기네들 방송으로 만들겠다. 노조가 다 개입을 해서 편성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들 원하는 프로그램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방송사별로 아마 대응하는 수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부분들이 여론화되면 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클 걸로 보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국회의 구도를 반드시 다음 국회에서 바꿔가지고 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언론적 법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실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방송 3법 안에 포함되는 것이 KBS, MBC, CBS, YTN, 연합뉴스TV 그리고 TV조선, 채널A, JTBC, MBN까지 전부 민주당 방송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 TV조선, TV조선, 채널A, 그다음 JTBC, MBN까지. MBN까지요? 예. 환경TV 이거 9개. 그 환경TV까지 넣는 겁니다. 오나요? 그럼 이렇게
요 4개 종편까지 그러면 이제 방송 법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한테 처음 들었고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는 데는 어떻게 사장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또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 놓은 게요.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기존의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MBC, KBS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데는 편성위원회라는 게 노동조합하고 사측이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회사의 모든 운영을 이 편성위원회에서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운영을 노동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노조가 사측과 협의하고 근로조건에 관해서 협의하고 또 복지에 관해 협의하고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그 교섭권에 있지만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진행자를 누굴 쓴다든지 이런 것까지 노조가 다 개입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필리버스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노동조합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상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에 완전히 장악된 민주노총 언론노조 지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민주노총이 방송에 개입을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언론은 또 특히 지상파, 공중파 방송들은 국가의 전파를 빌어 쓰는 방송들이 정치적으로 공정해야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근데 이 법은 노동조합이 회사 운영의 절반을 좌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이 100번 저희가 양보해서 순수하게 회사 내에 구성된 노동조합이면 이거는 또 대승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 민주당에 말하자면 그 동지적 관계에 있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더 비약해서 나가면 최근에 민주노총 안에 간첩 사건 같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방송사들을 어떤 정당의 그 휘하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영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YTN 같은 데 사장 추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노조가 개입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노조가 합의 안 해주면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조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장 후보가 안 오면 사장 추천위원회 만드는 거 합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사장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사장이 없이 몇 개월을 가면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종편사사는 사장 추천위원, 이게 참 복잡하시죠? 종편사사는 사장 추천위원회는 또 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편사사에는 사장 추천, 노조가 포함되는 사장 추천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편성위원회만 또 구성돼. 편성위원회는 노조가 참여하고 사장 추천위원회는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사들이 단일 대우로 지금 대응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런 족쇄 조항을 만들어 놓고 저기는 이런 족쇄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이런 족쇄 조항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야비하고 정교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설명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내 삶과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민주당 방송 지상파 3개 보도 전문 채널 2개, 종편사사 4개, 민주당 방송을 9개를 만드는 이런 법입니다. 이 법이. 이거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언론에 대한 탄압을 이게 저희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러지. 이거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항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지금 방송국에 떠들고 다니는 것이고 이걸 우리 당 의원님들도 저처럼 방송사 오래 근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굉장히 치밀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보면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신동호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이제 표현을 지금 이번에 방송 이 장악법이 통과됨으로써
KBS 사장 추천위원회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게 돼 있고. 그럼 KBS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대통령의 뜻이 바로 들어갑니까? 이제 요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원래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뭐 방통위에서 몇 명, 정당에서 몇 명, 제가 다 기억을 못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장을 뽑으면 대통령에게 이제 제청을 대통령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전 구도에서부터 민주당 성향의 사장이 뽑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만들고 형식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그런 임명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MBC는 박문진에서 MBC도 박문진에서 만든 박문진에서 그것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박문진 위원회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금 이 구도에서는 본인들의 뜻대로 사장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숫자를 늘렸는데 그 숫자에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변호사 단체 이런 데서 이제 2명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변호사 단체라는 게 결국 민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그렇게 뭐 이런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그럼 그다음 SBS는 SBS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SBS는 이제 소유주가 사장 인사권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하고. 근데 SBS도 문제가 있는 게 편성위원회 만들어야 되거든요. SBS에서 편성위원회는 5명, 사측에 5명, 그러니까 사측 5명 직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안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사자 대표 5명 이래서 써놨습니다. 근데 그 종사자 대표라는 게 결국은 뭐 기자협회장, PD협회장 다 노동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성위원회를 그 회사 측에서 5명, 그 종사자 측에서 5명 이렇게 해놓으면 이 10명이 구성된 이 편성위원회가 사실상의 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투자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사실상 이사회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SBS는 민영방송이지 않습니까? SBS의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적인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사회의 기능을 못하게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운영 자체가 노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이런 구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여기 국민들이 막아주지 못하면 이대로 갈 겁니다. 가면 방송사 경영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그럼 결국 방송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이 월급이 깎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저는 직원들이 그때 그게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번에 방송법이 바뀜으로써 KBS는 어떤 변화고 MBC는 어떤 변화, SBS는 어떤 변화, 그 다음에 또 YTN, 또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이 이런 데에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알기 쉽게 각 사별로 이건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제가 사실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는 이제 방송국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이제 필리버스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우리 상임위 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아직 나온 건 없죠? 예. 정리들이 돼 있는데 좀 복잡해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영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들은 사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영구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임명하게 만들어서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을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만들게 하는 것, 요게 핵심이고, 이제 그렇게 사장까지 손대기 어려운 종편사자 같은 경우에는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사의 경영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시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회사를 통제하겠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을 대부분 얘기하니까 TV조선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만 다른 곳은 전부 민주노총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노조, 계절 방송사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많이 이재명 독재 정권의 나팔수가 되도록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만 하더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나쁘게 바뀐다는 걸 정도는 아는데 어떻게 나쁘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방송사에서도 그거는 혹시 방송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이재명 정권 나팔수로 계속 바뀔수록 유튜브가 점점 더 이제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특히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이제 이 유튜브는 사실 검증이 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허위 사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상당히 올바른 이야기하는 이건 식별하는 게 이게 저만 하더라도 뭐 제가 이 당사를 다 팔아먹으려고 했다든지 800억 받고 나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한 적이 없는데 벌써 막 돌아다닌다 뭐 그런 좀 방법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최소한도 방송이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본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는 유튜브가 다양하게 이제 또 뭐 이런 정을 저상 해주면은 이게 이제 서로 합쳐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근본이 KBS, MBC 뭐 주요한 방송이 근본이 흔들렸거든요. 이건 누가 과연 사회 중심을 누가 잡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상파라든지 소위 이제 메이저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아주 강력한 취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팩트 파인딩을 아주 잘합니다. 기자가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다만 유튜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 여론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언론사들이 특정 정치 집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을 받아서 방송을 하시는 개인 유튜브나 이런 분들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장악 법안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회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시는데 특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간에 이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사실 확인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본인들의 방송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뭐 책임감을 당장 법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좀 스스로라도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공적인 책임감, 공적인 책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 저는 뭐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무슨 뭐 하고 방송을 하면 우리가 무슨 뭐 극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동의할 수 없고 유튜브든 또는 뭐 기존의 방송이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유튜브가 국민의힘 TV 전에 옳은소리 바뀌었잖아요. 옳은소리가 바뀌었죠? 많은 소리가 아니 옳은소리에서 국민의힘 TV로 국민의힘 TV. 네, 국민의힘 바뀌었어요. 자, 국민의힘 TV가 있는데 국민의힘 TV도 이거 이제 잘하면 상당히 우리는 사실 우리 당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사실은 방송을 오래 해서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 이제 개인 유튜브들도 많지만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제가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도 방송법 같은 부분들도 요즘 방송의 시대에서 이제 방송 아니면 잘 안 보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당의 정책 전문가들, 또 방송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좀 뭐 국회의원 하다 보면 바빠서 잘 안 되는데 전 개인 채널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제 개인 채널인 것이고 우리 당의 아주 뭐 대중들에게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우리 당의 채널을 제대로 만드는 작업 이거는 저희가 꼭 한번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TV
국민의힘 TV. 예, 국민의힘 TV. 예. 국민의힘 TV도 이건 이제 우리 신동욱 우리 의원님 또 여러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방송에 우리 관여하는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KBS, MBC 이런 우리 공중파나 종편 이런 데가 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정치 운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방송이 사실을 잘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올바른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정치 활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쪽 진영은 이른바 문화전쟁을 따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화전쟁, 방송전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동욱 후보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보세요. 지금 여당에서요, 지금 방통위 이준석 위원장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서로 법을 만든다던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법안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이미 발의된 방송법에도 이제 예전에는 방통위원회가 중간에 이제 끼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미 그 이번에 민주당이 그 통과시킨 방송법에 방통위원회는 사실상 아무 역할을 못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게 저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준석 위원장이 밉겠죠. 우리는 빨리 쫓아내고 싶은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밉다고 해서 이 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거는 정말 저는 반국가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인들도 정권 잡으면 사람들 쫓아내려고 지금 뭐 계속하고 지난번에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 끝까지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징계받고도 안 나갔는데 아니 이준석 위원장이 그 과거에 본인이 무슨 대전 MBC 시절에 무슨 법인카드로 무슨 빵 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이런 것들은 본인이 나가지 않고 임기 지키겠다 그러면 임기 보장해 줘야죠. KBS 사장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끝까지 버티니까 무슨 법을 바꿔서 이제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바꾸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법을 만든 적이 후보님 모시기 있습니까? 저는 금시 정말 이 정권이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우격 다짐으로 안 되니까 국회 우격 다짐, 국회 우격 다짐, 국회 본인들이 의석수가 좀 많다는 거 가지고 전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저희가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막아내야 되는 일이라고. 자, 우리 신동욱 후보님 잘해주시는데 구호 한번 내치겠습니다. 제가 공정방송 쟁취하자, 쟁취하자 세 분 주세요. 공정방송 쟁취하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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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명예훼손 네. 물어보시고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저도 윤종호랑 같이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